자, 여러분 교재 75페이지 잠깐 나와요. 75페이지 잠깐 오셔서 하나 놓치고 갔네요. 빠뜨리고. 네, 75페이지 용도 지역 전체 정리표가 나와 있습니까? 네, 표에 보면은 우리가 공부했던 뭐 용도 직별 지적 목적이라든지 그리고 금표과 용적률 최대한도 암기할 수 있도록 한론에 한 표로 정리되어 있죠. 이 표는 다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아까 금표율의 최대한도는 했는데 용적률은 개념 설명하고 최대한도를 정리를 안 했죠. 이걸 빠뜨렸더라고 쉬는 시간에 보니까. 그래서 이거 하고 아까 진행하던 용도지구편으로 넘어갈게요. 자, 용적률의 최대한도 75페이지죠. 이거 암기하는 방법이에요. 고개를 드시면 됩니다. 고개 드시고 여러분 아까 주거지역 복습합시다.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시험이 됐었죠. 일반 주거지역은 주택의 층수에 따라서 제1종 일반 주거지역부터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시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거지역은 6개죠. 주거지역은 저희 집 전화번호 맞습니까? 그래서 금폐율은 55국에 6657. 어우, 좋아요. 55국에 6657. 상업지역은 중일근이유 그렇게 되죠. 중일근이유,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9878 맞습니까? 네, 9878. 상가 번호죠. 상가 9878.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그렇게 해서 전, 일, 준 그렇게 되죠. 전부 777. 녹지지역, 보생자가 있죠.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녹지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입니다. 보생계 해서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 뭐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렇게 되는 거죠. 녹지지역부터 비도시지역은 개발용도입니까? 보전용도입니까? 보전용도이기 때문에 금필의 치단도가 20% 이하로 제한됩니다. 단 100cc대니까 인생의 계획은 40대 이후에 세워도 늦지 않다. 여기까지가 금표를 맞죠. 네. 자, 이때 금표율의 최대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까? 법률로 정한 겁니까? 지금 우리가 암기한 게 조례입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겁니다. 대통령령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21개 용도직별 용적률이에요. 용적률은 교재 보십시오. 75페이지 보시면은 주거지역은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하 사이에서 각 시군 조례로 용적률 지단도를 정합니다. 앞에 50이 뭐죠? 최저 한도. 뒤에 100이 뭐죠? 최대 한도. 그래서 일종 전용 주거지에서 용적률은 최저 50% 이상, 최대 100% 이하 범위 안에서 각 시군 조례로 용적률을 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럼 시험은 나올 때는 최저 한도 위주로 시험 낼까요? 최대 한도입니까? 최대 한도. 그래서 뒤에 숫자를 외워야 돼. 그래서 일종 전용 주거지에서 허용하는 용적률은 100% 이하 범위 안에서 각 시군 조례로 정합니다. 이종 전용 주거지는 150이죠. 얼마 증가했죠? 50. 일종 일반 주거지는 200이죠. 또 얼마 증가했죠? 50. 그래서 주거지역은 100으로 시작해서 50씩 증가하다가 준주거지역만 500 그렇게 됩니다. 다 외웠잖아. 주거지역은 100으로 시작해서 50씩 증가, 준주거지역만 500. 다 외웠죠? 그 다음에 잠깐만 상업지역 여보세요? 상업지역 4개 중에서 도심과 부도심 지역에서 상업과 업무기능 담당을 복수로 합니다. 뭐죠? 중심상업지역. 그 다음에 한 단계 나가서 일반적인 상업과 업무기능 담당을 복수로 합니다. 일반상업지역. 그 다음에 도시 안에서 혹은 지역 간 유통기능 정지를 복수로 합니다. 뭐죠? 유통상업지역. 도심으로부터 가장 외곽에 주택가 인근지역에서 일상생활용품과 서비스 제공을 목적하는 소매시장이 있습니다. 뭐죠? 근린상업지역. 이 순서가 도심으로부터 외곽지역으로 지정되는 상업지역의 단계가 일반적으로 이렇다 이 말이에요. 서울 도심 한복판은 중심상업지역, 그 외곽이 일반상업지역. 알겠죠?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유통상업적. 도심으로부터 가장 외곽의 주택지인권에 걸린 사업적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도심은 건물이 높죠. 용적률의 한도가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심 상업적은 최대 한도 얼마죠? 1,500. 교재 보세요. 1,500이죠? 일반 상업적은 1,300, 200이 낮춰집니다. 유통 상업적은 1,100, 또 200이 낮춰집니다. 걸린 상업적은 900, 또 200이 낮춰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거지역은 100으로 시작해서 50시청 가다가 준주거지역만 500. 상업적은 중심 상업적이 1,500. 외곽으로 나가면서 200씩 낮춰지면 됩니다. 그때 유통상업지역, 걸린 상업지역은 순서 조심하시고요. 여기 도심으로부터 외곽으로 나가는 상업지역의 단계. 중심, 일반, 유통, 걸린. 교재 순서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도심으로부터 외곽으로 진행되는 상업지역의 단계하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얼마로 시작합니까? 300으로 시작해서 50씩 증가. 공업지역은 300으로 시작해서 50씩 증가하는 거 맞죠? 그래서 전용 공업지역은 300, 일반 공업지역은 350, 중공업지역 용적률이 400% 이하 범위안에서 각 시군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녹지지역인데 보존 녹지지역은 용적률이 80%죠. 생산 녹지, 자연 녹지는 100이죠. 그래서 80, 100, 100, 80, 100, 100. 여기까지. 자, 도시지역 해볼게요. 다시. 주거지역은 100으로 시작해서 50층 가다가 준주거지역만 500. 상업지역은 중심 상업지역이 1,500. 외곽으로 나가면서 200씩 감함. 맞죠? 공업지역은 300으로 시작해서 50층 가. 녹지지역은 80, 100, 100. 그리고 잠깐만. 도시지역 밖에는 건물이 높아요. 비도시지역은 건물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그래서 전부 용적률이 80인데 계획관리지역만 얼마죠? 100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계획은 40대 이후에 세워도 늦지 않고 몇 세까지 살죠? 100세까지 살자.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금표의 치대한도는 40, 용적률의 치대한도는 100% 이하 범위안에서 각 시군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2021년도에는 용적률이 시험 나왔거든요. 올해는 금표율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둘 번갈아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준비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오셔서 78페이지 와요. 7, 8페이지 용도지구의 세분. 용도지구의 세분에서 우리 앞 시간에 쉬는 시간에 수업을 중단한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방제지구에 무슨 방제지구가 있죠? 시가지 방제지구하고 자연 방제지구 있는데 마지막 시간에 제가 이 앞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을 읽어보시라고 했죠? 읽어볼게요. 시가지 방제지구는 건축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지금도 미칠 거예요. 시설 개선 등 미칠 것이십시오. 시설 개선을 동그라미 하세요.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미칠 거세요. 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까지 줄 거예요. 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재해 예방을 이게 지정 목적이죠. 밑에 지정 목적. 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뭐죠? 시가지 방제지구가 되는 거죠.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면은 이제 시가지 방제지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자연 방제지구 내려와요. 손떼죠? 토지의 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 지역으로서 지금 미칠 거예요. 건축 제한 등 동그라미예요. 건축 제한 등 동그라미. 지금 미칠 거죠? 건축 제한 등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 밑에 제고요. 지정 목적입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뭐죠? 시가지 방제지구. 그 다음에 건축 제한 등을 통해서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뭐죠? 자연 방제지구. 꼭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되고 정말 외워야 됩니다. 고개를 들어줘요. 고개 들어주세요. 고개 들어주세요. 이걸 외우면은 이제 글자만 외우겠죠. 현장을 이해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여보세요. 여기는 해운대 해수욕장이에요. 이게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부산에 해운대 해수욕장이에요. 해운대 해수욕장 뒤에 부산에 제일 부산 동네입니다. 마린시티라고 진짜 아파트가 비쌉니다. 강남 정도 됩니다. 그냥 얼추 강남만큼 아파트 비싸다 보시면 돼요. 여기도 25억씩 30억씩 합니다. 비싸잖아요. 해운대 마린시티라고.
그리고 여기는 전부 부산 앞바다, 이제 바다잖아. 바다고, 여기에 이제 강안대교가 있죠. 강안대교라고, 부산에. 그 강안대교, 해운대하고 부산 남구를 연결하는 바다 위에 대교가 있습니다. 네. 2층. 야, 제가 해운대학원에 그 강의를 한 6, 7년 나간 것 같아요. 강의를 나가서 이제 산책에서 출근할 때 이 강안대교를 이제 건너다니면서 출퇴근을 했었죠. 여기 진흥수 마치고 이제 오잖아. 이게 올라가면은 탁 타면은 야경 끝내준다. 진짜 멋있어. 이게 해운대 해수욕장이잖아. 마린시티 고급 아파트. 이 해안도로가 있어요. 여기 해수욕장 앞에 이렇게 해안도로가 있다고. 근데 뉴스에 나왔잖아요. 태풍 불 때 태풍 집중호우가 쏟아지니까 그 태풍으로 이제 파도가 높아지니까 이 해안도로가 침수되고 이 마린시티 아파트 일부가 단지가 침수된 거예요. 뉴스에 한 3번 정도 나왔거든요. 네. 방파제를 파도가 넘어버린 거죠. 해안도로에 방파제를 넘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봐요. 여기는 건축물과 인구와 건축물이 밀집된 시가지 맞잖아. 건축물과 인구가 밀집된 시가지 안에서 이렇게 재해로, 태풍이 불면은 늘 자연재해로 침수가 된다면은 아파트의 안전, 주민 안전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방파제를 그대로 두어야 됩니까? 더 보강해야 됩니까? 더 방파제를 보강하는 것은 건축을 제한하는 겁니까? 시설 개선입니까? 시설 개선하죠. 혹시 침수되더라도 배수 펌프장을 건설해서 바닷물을 신속하게 퍼내야 되겠죠. 이렇게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과 인구가 밀집된 시가지 안에서 배수 펌프장이나 방파제 보강 등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자연재해 예방이 필요한 곳에 지정하면은 시가지 방제 지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완전히 이해됐죠? 다시 봐요. 건축물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자연입니까? 시가지를 말한 겁니까? 시가지잖아. 이렇게 건축물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시가지 안에서 시설 개선이 무엇인지 알겠죠? 예를 들면 방파제 보강, 배수 펌프장 건설, 이런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자연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면은 시가지 방지해주고 되는 거예요. 완전 이해된 거 맞죠? 그 다음에 저 좀 보실래요? 여기는 우리나라 지도인데 이쪽이 동해예요. 동해 바다 동해. 또 괜히 했어. 나 이거 때문에 망친다니까. 여기 어딘지 알죠? 여기. 그죠? 영일만. 하면 안 돼. 영일만 친구. 여기 영일만. 포항 앞바다. 여기서부터 강릉까지 국도 7호선. 장민호 7호선. 국도 7호선 노래도 있잖아. 그죠? 7호선 타고 이렇게 오가면은 동해바다 진짜 멋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백사장도 보이고 소나무 숲도 보이고 해안의 절경이 아름다우면 차 세워서 한도로 내려가 봤죠. 백사장 내려가 보셨잖아. 가보면은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연안 침식이 심각하다. 우리나라 산민이 바다잖아요. 그 연안의 방파제가 무너지고 연안의 해안가 도로가 무너지고 파도에 깎여가지고 그 연안 침식 관리 비용이 1년에 국가 예산 중에서 4, 5조가 편성돼요. 4조, 5조가 해안 관리 연안 침식 비용이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면 얼마 전에 제주도 앞바다에 지진이 있었죠? 전라남도까지 근물이 흔들렸다 그러잖아요. 강주까지. 그래서 우리는 경주 포항 쪽의 지진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이 올해 지난 2011년도에 3년 지나서 무너진 집 새로 지어서 3년 만에 입주했대. 늦어진 분들은. 그럼 우리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대가 아니잖아. 동해바다 저 밑에 지진이 나서 쓰나미가 밀려오면은 우리도 자연재해를 당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인 곳, 해안가 이런 곳에다가 신도시를 만들어서 대규모 신도시를 만들어서 건설을 한다면은
나중에 30년, 50년,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자연재해를 당할 수 있잖아. 이렇게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인 곳, 해안가 이런 곳에는 건축을 허용해야 됩니까? 건축을 제한해야 됩니까? 건축을 제한해서 자연재해 예방이 필요하죠. 여기에 지정되는 게 자연방제지구예요. 그래서 자연방제지구 한번 읽어봅시다. 토지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 지구로서 건축 제한을 통해서 자연재해 예방이 필요한 곳에 지정하면 무슨 방제지구? 자연방제지구. 건축물과 인구가 밀집된 시가지 안에서 방파제 보강 등 시설 개설을 통해서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지정하면 시가지 방제지구. 완전 이해된 거 맞죠? 그러면 78페이지에서 이제 좀 특이하게 우리가 수험 준비를 해야 될 것, 특화 경관지구,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그리고 시가지 방제지구와 자연 방제지구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책들 넘겨서 79페이지 오면은 지락지구 나와 있습니까? 지락지구는 별표 2개예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것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락지구는 몇 개가 있죠? 2개. 자연 지락지구, 집단 지락지구 있는데 자연 지락지구가 무엇이냐면은 줄 거야 됩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즉 머리 글자 동그라미 하면은 녹지지역, 동그라미 녹, 관리지역 관, 농림지역 농, 자연환경 보존지역 자, 녹관 농자 줄 거예요. 안에서 시락을 정비까지 줄 거예요. 녹관 농자에서 지락 정비를 목적으로 지정하면 이름이 뭐죠? 자연 지락지구예요. 그러면 10 이렇게 나오는 거야. 주거지역에서 지락 정비를 목적으로 자연 지락지구가 지정될 수 있다. 주거지역에서 지락 정비를 목적으로 자연 지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O 묻겠습니까? X.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지정을 할 수 없는 거야. 녹지지역만. 그리고 도시지역 밖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만 지락 정비를 목적으로 자연 지락지구가 지정되는 거야. 그래서 녹지지역의 지락 정비를 목적으로 지정된 지락지구 이름이 뭐죠? 자연 지락지구.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지정된 지락지구 이름이 뭐죠? 자연 지락지구. 농림지역 안에 지정된 지락지구는 뭐죠? 자연 지락지구. 그래서 자연 지락지구 딱 보면은 녹관 농자가 나와야 돼. 이걸 못 외우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녹관 농자에서 지락 정비를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무슨 지락지구? 자연 지락지구. 고개 드시죠.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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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여기 보시면은 마을이 있어요. 마을이 있어요.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 그러면 취락이 뭐죠? 취락지구 할 때 취락이 뭐죠? 취락은 공장입니까? 주택입니까? 주택이 있는 마을이에요. 주택이 있는 이 마을을 취락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농림지역 안에 이 마을도 옛날에는 새마을 운동했잖아. 우리 태어날 때. 그죠? 그런데 요즘에는 새마을 운동이라고 합니까? 재개발한다고 합니까? 재개발한다고 하잖아. 그럼 취락을 정비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을 말하는 거야. 정비는 재개발, 재건축 등을 말하는 거라고. 자동차 수리가 아니고. 그러면은 이 농림지역 안에 있는 이 마을을 정비하는 거죠.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로를 신설하고 체육공원도 만들어드리고 공공도서관도 지어드리고 노후화된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을 할 때 주택자금 융자 지원도 해주고 이를 목적으로 지정하면 뭐죠? 자연 취락지구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녹관농자의 취락 정비를 목적으로 지정하면 뭐죠? 자연 취락지구. 그러면은 평택은 도시지역인데 평택의 도시지역 중에서 평택시 녹지지역 안에 오래된 마을이 있으면 그곳을 재개발하려고 정비하려고 뭘 지정할 수 있죠? 자연 취락지구 지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 취락지구 지정하면은 그 동네가 정비가 되잖아요. 도로가 넓어지고 공공시설이 들어오고 체육공원도 생기고 도서관도 지어주고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주변에 자연 녹지지역에 자연 취락지구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치는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오르죠. 그러면 자연 취락지구는 용도지구니까 이 동네에 자연 취락지구 지정하려면은 도시군 관리구로 정책을 위반하죠. 기초조사하고 공고열람 절차를 통해서 주민 의견 듣고 지방의회 의견 듣겠죠.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 자연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구역이 위반이 될 때
입안이 될 때 입안 도시군관리계획 안이 입안이 될 때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고를 할 거 아니야. 그때 정보를 얻으면은 이런 곳에 내 고객을 하여금 투자계에서 고객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연 지역주가 뭐죠? 독간농장에서 지락 정비를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집단 지락지구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집단 지락지구는 밑줄 긋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 지락 정비.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 지락 정비. 시험 이렇게 나왔어. 다음 용도지구 가운데서 개발 제한 구역에 하나여 지정될 수 있는 용도지구로 적합한 것은 뭐죠? 집단 지락지구.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 지락 정비를 목적으로 지정하면은 집단 지락지구. 녹지 지역 안에 지락 정비를 목적으로 지정하면 이름이 자연 지락지구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가 다 됐죠? 그 다음에 개발 지정지구 별표. 개발 지정지구 별표. 별표하시고 고개 들어요. 개발 지정지구는 몇 개로 세분되죠? 5개가 있단 말이에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자, 개발 지정지구가 세분됩니다. 개발 지정지구 세분되면 주거 개발 지정지구 맞죠? 주거 개발 지정지구. 그 다음에 산업 유통 개발 지정지구 맞죠? 제가 일부러 계속 반복해 드린 거예요. 주거 개발 지정지구, 산업 유통 개발 지정지구, 관광, 휴양 개발 지정지구. 그리고 복합 개발 지정지구. 특정 개발 지정지구. 이렇게 해서 개발 지정지구는 종류가 몇 개죠? 5개야. 그러면은 위에 3개는 안 외워도 돼. 왜냐하면은 그 용도지구의 명칭에 지정 목적이 들어가 있거든. 이 동네 봐요. 이 동네를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정비하겠다. 그럼 뭐죠? 주거 개발 지정지구가 되는 거야. 그럼 주거 개발 지정지구가 지정되면은 앞으로 공장 지어야 됩니까?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정비할 것을 목적으로 지정된 용도지구니까 주택을 지어야 됩니까? 주택. 단독주택단지나 공동주택단지로 개발되는 거란 말이야. 그게 주거개발지정지구야. 그러면 주거개발지정지구가 지정돼도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치는 떨어집니까? 오릅니까? 오르겠죠. 그러니까 투자할 곳이 너무 많잖아. 80년대, 9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전국 곳곳이 개발됐잖아요. 경제가 크게 성장하는 시대였잖아. 맞죠? 그때는 아무 곳에 투자해도 진짜 돈을 버는 시대였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투자할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자할 돈이 없던 시대였어. 아무 곳에 땅 사고 집 사도 값은 오르는데 돈이 없는 시대였단 말이야. 국민들이. 근데 지금은 개발의 시대입니까? 이제 개발이 멈추고 있습니까? 지금 개발이 고성장 시대입니까? 저성장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0% 내외였단 말이야. 고성장이죠? 지금은 경제 성장이 3% 내외잖아. 고성장입니까? 저성장의 시대가 된 겁니까? 저성장. 그러면 아무 곳에 투자하면 다 개발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야. 근데 지금은 그렇게 저성장 시대고 아무 곳에 투자를 할 수 없는 시대가 됐는데 투자를 해야 될 돈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이 투자할 자금은 많이 가졌는데 투자를 할 곳을 못 찾고 있는 시대가 된 거야. 그러니까 70대, 80대, 90대는 개인이 곳곳에 투자를 하면 되는데 투자할 돈이 없는 시대였고 지금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가야 될 곳을 못 찾는 돈이 수백조 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돈들이 어디에 가야 될지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 산업유통개발지정지구는 뭐죠? 글자 그대로라니까. 산업기능과 유통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진흥하겠다. 맞죠? 그럼 아니어도 되잖아. 목적이 제 목적에 있으니까. 관광, 휴양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진흥하겠다. 맞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는 공부를 안 해도 그다음 제 목적에 이름이 목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해도 틀릴 이유가 없으니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거야. 결국 개발지정지구는 어디에 승부 걸어야 되죠?
복합개발지능지구하고 특정개발지능지구를 구분을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젤베드 두 개를 묶어서 별표해요. 이 두 개의 성분을 것이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점검할 때도 이런 부분을 비교해서 학습하시고 시험장에 가야 되고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복합용도지구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잠깐만. 이 복합용도지구가 2017년도에 신설됐어. 복합용도지구가 언제 신설됐다고요? 2017년도에. 봐요. 그때 우리 그 국토교육부에서 이제 여러분 선배님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용도지구 공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용도지구의 종류가 진짜 많았다.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구조조정해가지고 2017년도에 용도지구, 기존의 용도지구 한 7개를 폐지해버렸어. 없애버렸어. 구조조정한 거야. 대신에 그 없어진 7개의 용도지구의 역할을 하나의 용도지구가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복합용도지구야. 그럼 이름에서 한 거야, 이름에서 복합이니까 하나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2개 이상의 역할입니까? 없어진, 폐지된 2개 이상의 용도지구의 역할을 하나가 할 수 있도록 통합해서 만든 게 뭐죠? 복합용도지구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상상해봐요.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되면은 한 가지 기능 중심으로 개발됩니까? 2개 이상의 도시 기능입니까? 2개 이상의 도시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봐요. 복합개발지능지구가 뭐냐면은, 잠깐만, 복합개발지능지구는 이거라고. 복합개발지능지구는 여기 나열된 거. 주거기능, 산업기능, 유통기능, 관광휴양기능 중에서 몇 개 이상? 2개 이상의 기능이, 2개 이상의 도시 기능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개발, 증비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은 복합개발지능지구가 되는 거라고.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주거, 산업, 유통, 관광, 휴양 기능 중에서 2개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증비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 복합개발지능지구가 된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죠? 읽어봐요. 교재. 같이 와요. 밑줄 껐죠? 주거기능, 주거동그라미, 공업기능, 공업동그라미, 유통물류동그라미, 관광휴양동그라미. 그래서 주거기능과 공업기능과 유통물류기능과 관광휴양기능 중에서 몇 개? 2개 이상 동그라미 미칠 거예요. 2개 이상의 도시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까지 줄 거예요. 개발 정비를 목적으로 하면은 복합 개발 지능지구. 특정개발지능지구입니다. 거기 드시죠? 여기 특정개발지능지구 잠깐 설명 듣고 잠깐만. 특정이 뭐죠? 특별히 정한다 이 말이야. 특별히 정한다. 특별할 특자잖아. 정할 정자고, 그죠? 그러면은 여기 나열된 거 봐봐요. 주거기능과 산업기능과 유통기능과 관광휴양기능 외에 여기에 나열된 도시기능 이외에 특별히 정하는 도시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정비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 뭐죠? 특정개발지능지구. 그럼 여기에 군사기능이 있어 없어? 없잖아. 군사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정비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 예를 들면 뭐죠? 특정개발지능지구. 여기에 나열된 도시기능을 포함합니까? 그 외입니까? 그 외에 특별히 정하는 도시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정비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 특정개발지능지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교재 봐요. 밑줄 긋죠? 주거기능과 공업기능과 유통물류기능, 관광휴양기능을 포함하니까 외입니까? 외의. 나열된 도시기능 외의, 거기 동그라미, 외의 도시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하고 정비까지 미치고요. 개발하고 정비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 특정개발지능지구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잠깐만요. 우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과 그 시행 내용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 법령상 용도지구를 배운 거죠. 법률도 몇 개 만들었죠? 9개. 그 중에서 5개. 경봉보충에는 대통령 내용으로 세분되죠? 이렇게 국토계획법과 그 시행 내용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지금까지 공부하신 거예요. 했고, 이제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거든요. 자, 신설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신설 용도지구가 있는데요. 잠깐만, 또 어디 가시려고? 교재에. 거기 있어. 79페이지 지금 펼쳐 놓으셨잖아. 79페이지 오세요. 79페이지 중간에 보면 양가로 3번이 나와 있죠?
양괄호 3번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에 의한 용도지구의 세분과 지정 나와 있죠. 거기 동그라미 1번 손대지 말고 동그라미 2번 내려와요. 조례에 의한 지정 나와 있습니까? 네. 별표해요. 별표해요. 별표하고 조금 이따 교재를 읽어 드릴 테니까 저를 보시고 조금 이따 봐요. 이 교재 내용이야. 봐요.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시도지사가 누군지 알고 있잖아요.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들은 시도나 대도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설 기준에 따라서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신설 용도지구의 명칭과 신설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과 신설 용도지구에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법령상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을 도시공관리구로 결정할 수 있다. 국토교획법과 그 시행령에 지정된 용도지구를 법령상 용도지구라고 하잖아요. 그 법령상 용도지구 말고 시도별로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새로운 용도지구의 신설과 변경을 도시공관리구로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도별로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들은 시도별로 지역 여건상 필요한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들은 지역 여건상 필요에 의해서 법령상 용도지구 외 용도지구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뭐 묻겠습니까? X. 그 시험 문제였다니까. 제도를. 그래서 용도지구 목차만 정리해도 법령상 용도지구도 있고 법령상 용도지구 말고 시도별로 지역 여건상 필요한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는 것만 알아도 탑을 찰 수 있잖아요. 제도를 넓게 특정한 단어에 발목 잡히지 말고, 그렇죠? 그때 신설 용도지구를 신설하는 기준 등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재 한번 봅시다. 79페이지 와봐요. 동그라미 2번.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미칠 거예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들은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미칠 거죠?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다 미칠 거예요.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미칠 거예요.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이게 뭐죠? 신설 요건이다. 신설 요건이죠. 신설 요건이든 신설 요건.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손 떼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설 기준에 따라서 미칠 거예요. 시도 또는 대도시의 무엇으로? 조례로 동그라미. 조례로 신설 용도지구의 명칭 동그라미. 신설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 동그라미. 그리고 건축, 그 밖에 행위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제한 동그라미. 이때 제한이 무슨 제한? 건축 제한이야. 신설 용도지구의 명칭과 지정 목적과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칠 거예요. 용도지구 동그라미. 이때 용도지구는 적으세요. 이때 용도지구는 이꼴 뭐죠? 법령상 용도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용도지구는 이꼴 법령상 용도지구예요. 법령상 용도지구예요. 이 법령상 용도지구 외의 미칠 거예요. 새로운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을 도시공관리구로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읽으면 되죠. 그래서 미칠 거든 읽어볼게요.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들은 시도나 대도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면은 시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신설 용도지구의 명칭을 정하고 지정 목적과 그리고 신설 용도지구에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법령상 용도지구 외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을 도시공관리로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가 되죠? 신설 기준이 몇 개 있죠? 3개. 박산에 기억부터 디귿까지를 앞으로 묶어요. 묶어서 앞에다가 신설 기준이라고 적는 거야. 신설 기준. 적으셨어요? 네, 신설 기준 그렇게 적으시면 돼. 신설 기준은 디귿번만 미칠 거도요. 일단 심화학습에서 설명할게요. 그다음 디귿번만 미칠 거도요.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구역 안에서 행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미칠 거 두면 됩니다. 그리고 방제지구 지정 나와 있습니까? 별표예요. 네. 동그라미 3번 앞에 적어요. 동그라미 3번 앞에 적으세요. 동그라미 3번 앞에다가 제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에서 제목을 적으세요. 방제지구, 의무지정, 방제지구 의무지정이라고 적어요. 방제지구 의무지정. 이거는 한 7, 8년 전에 우리 생각하기도 싫은 세월호 사건 기억하잖아요. 그 세월호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회적 그 아픔, 고통을 우리 국민이 겪으면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안전이라는 것이 화두가 됐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이제 화두가 됐다고. 그래서 이제 그 안전 확보를 위해서 세월호 사건에 대한 그 아픔을 겪으면서 국회에서 이제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방제지구 의무 지정 규정이 신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방제지구 나오면은 의무 지정이에요. 읽어볼게요.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들은 미칠 거예요.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들은 다음 미칠 거예요. 두 번째 줄에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계속 줄 거예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다음이 기업과 니은이죠. 박사원의 기업과 니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방제지구 지정과 변경을 도시군 관리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는 거는 할 수 있다면 틀려. 문제가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방제지구가 나오면은 임의 지정입니까? 방제지구는 의무 지정으로 바뀌었습니까? 의무 지정이죠. 그래서 의무 지정 대상이 기업과 니은이에요. 그래서 기업과 니은을 묶어요. 기업과 니은을 앞쪽으로 묶어서 앞에다가 의무 지정 대상, 의무 지정 대상 읽고 지정하면 된단 말이야. 방제지구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될 대상이죠. 기업번 읽어드립니다. 밑줄 긋지 마요. 기업번. 연안 침식으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밑줄 거요. 연안관리법상 연안침식관리구로 지정된 지역, 연안관리법상 연안침식관리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방제지구 지정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니은번. 풍수의 산사태 등 지금도 미칠 거예요. 동일재해가 최근 10년 이내에 2배 이상 발생한 지역, 동일재해가 최근 10년 이내에 2배 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까지 미칠 것입니까? 동일재해가 최근 10년 사이에 몇 해? 2배 이상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전국의 시도지사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방제지구 지정을 의무적으로 결정하셔야 됩니까? 방제지구 지정을 의무적으로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지정하면 돼. 연안관리법상 연안침식관리구역이 지정됐거나 동일재해가 최근 10년 이내에 2배 이상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들은 방제지구 지정을 의무적으로 결정고시를 해야 되고 올라가요. 동그라미 3번의 세 번째 줄 끝에 봐요. 동그라미 3번의 세 번째 끝에 봐요. 이 경우 방제지구 지정을 결정고시하는 경우 줄 거예요. 그 도시군 관리구역 내용에는 해당 방제지구의 이것도 시험 나왔다고. 재해 저감 대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용도지관에서의 건축 제한은 이제 다음 주에 진도를 이어서 갈 거예요. 네. 자, 3주차 강의는 용도지역 마무리하고 용도지구 편 위주로 강의가 진행됐다고 보시면 돼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을 다음 주에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용도구역편을 받아서 지구단위 구역편 이렇게 이제 달리게 됩니다. 진도가.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습니다.